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윤구의 난천 입시전략 윤윤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5번째 강의 고교학점제와 입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낯선 정책이고 막 찬성과 아직도 막 찬성과 반대에 대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동안 입시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1강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입시 마인드가 선명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기서 이야기 듣고 얄팍한 이야기 듣고 기가 팔랑팔랑귀 여기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헷갈리고 저기서 저런 이야기 들으면 헷갈리고 듣지 마. 그냥 공부해. 그게 제일 좋아. 그러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입시 마인드 어떻게 잡을 거냐. 나는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디 강의 다니면서 항상 학생과 학부모한테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조선시대 때 자료들 살펴보면 뭐 과거 시험일생 날 준비하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요. 대학 입시는 난리였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그건 변수가 아니에요. 거기서 성공하는 학생들,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대학이 요구하는,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야? 그걸 잡고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런데 앞에서 1, 2, 3, 4강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하락할 거예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실상 수도권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선호가 높은 대학일수록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치는, 결합시키는, 융합시키는 형태의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요.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하락할 거예요. 어느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요. 그 다음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결합된 형태의 평가가 확대될 거예요. 그럼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고교학점제 하에서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좀 더 해볼까요? 우수한 대학, 원하는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고요. 뭐 준비하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답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열심히 영상을 볼 거예요. 입시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학 진학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것,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구체적인 행동이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 여러분 삶을 바꾸면 여러분은 무조건 여러분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진짜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선명하게 알려드릴게요. 대학의 선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 대학 교수라고 생각해봐요. 의대를 가고 싶으세요? 서울대를 가고 싶으세요? 건국대를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 입학사정관, 그 학교 대학 교수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대학 교수고 내가 입학사정관이라면 나를 뽑을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뽑을까? 선생님, 전 뽑죠. 합격. 이렇게 해주고 싶네요. 어쨌든 이게 대학의 선발 목적이에요. 그것 딱 질문을 던지면 대학이 선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건 대학이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냐면 대학 입학 후에 공부를 잘할 학생이에요. 대학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내줄 학생이에요.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걸 하나 잡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할 줄이에요. 공부를 잘할 학생. 뭐요? 가능성이죠. 빛내줄 학생.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뽑는다고요, 대학은. 반드시요. 예외 없이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저런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뽑는데요.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공부를 잘할 학생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게요? 네, 그 사람이 지난 과거를 살아왔던 삶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대학의 입장이에요. 대학이 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본질적으로는요. 쟤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쟤는 수능 만점이니까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변에 엄청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수능 만점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수능 만점이 인생 성공을 아니에요. 그걸 담보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대학 입학 후에 공부를 잘할 것 같은 학생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겠다라는 게 입시 전형이거든요. 대학 입시의 본질은 그거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너의 미래를 내가 예측하고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뽑을게. 우리 대학을 빛내줄 것 같은 학생이면 뽑을게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판단하고 합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과거 평가받는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가 본질이라니까요. 이게 2028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2028에서는 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뭐 해야 돼요? 학교 수업의 충실도예요. 누가 썼어? 서울대학교가.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주요 대학에서 이거 다 쓰거든요.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요. 좋은 내신은 1번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 너무 원론적인, 아니요. 선생님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요. 우수한 학생부로,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우수한 학생부로 평가받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1강에서 입시 마인드 이야기하면서 진짜 강조한 게 있어요. 뭐예요? 배, 탐, 연. 배우고, 탐구하고, 연결하는 거야. 그걸 어디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요. 여기서요. 배웠어요. 탐구해야죠. 그 다음에 연결해야죠. 그 방법을 이제 선생님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이술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물투, 이제 그죠? 물투, 생투, 화투, 지투 과목명이 다 달라지긴 했으나 어쨌든 그런 되게 어려운 과목들이 개설이 되지 않네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요, 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썼어요. 거점 학교도 한번 해보고요, 공동교육과정도 해보고요, 아니면 온라인도 해보고요. 모든 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3년 동안 그 2개 정도면 적당해요.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 고등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거든요.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이수했어요. 대학이 보는 건 뭐라고요? 아, 이 학생이 이 깊이 있고 어려운 과목을, 남이 안 하는 과목을 자기 주도적으로 했구나 라는 걸 학생부에서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요, 좋은 학생부로 평가받기 위해서 두 번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목을 이수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진로 역량이요. 내가 조금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과 세특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막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진로 역량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수준 높은 심화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나는 지적 역량이, 학업 역량이 탁월한 학생이에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요. 서울대 케이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과목 수준이요. 과목 수준은 뭘 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과목들은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들은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엄청 쉬운 과목들을 선택한 학생들은요, 지적 수준이 낮다라고 스스로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걸 선택해야 돼요. 그게 뭐야? 심화 과목이죠. 심화 과목은 다 어디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허물어서는 안 돼요. 됐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학생, 여러분들이 가진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학생부에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주요 대학에서요, 뽑는 학생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예요. 뭘 갖고 있게 학생부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 무슨 학생부라고요?
우수한 학생부라고요. 진짜야. 제발. 그래서 학생부에 끊임없는 호기심을 연결시켜야 돼요. 무슨 호기심? 지적 호기심. 그럼 선생님이요, 지적 호기심이 뭔데요? 공부한 호기심이요. 그냥 호기심 말고요. 선생님 이거 궁금한데요. 그런 수준 낮은, 저 이거 발표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런 발표했음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공부했는데 해결 안 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래 안 돼서 독서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학생부에 나와줘야 돼. 그래야 내 과거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한 줄 요약. 선생님이 이거 만들면서 아주 흡족하게 타이핑을 쳤거든요, 여러분. 트렌드를 이기는 것. 그건 뭐라고요? 역량이에요. 대학이 보는 건 트렌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한테 과거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냐.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학생부를 통해서, 내신 성적을 통해서, 수능 점수를 통해서 나의 역량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량이 뛰어난 학생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 증명은 트렌드를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트렌드를 이기는 완벽한 역량들을 하나씩 채워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